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신광석입니다. 신광석 타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제 정거래일이겠죠.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갑작스럽게 급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AI 버블 우려감이라고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크게 좀 밀리는 경향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5% 이상 급락 마감을 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초반에 좀 강세가 좀 나오면서 강세라기보다는 말아 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특히 오늘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코스닥의 장세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자. 시즌 1 코스피가 조금은 재미 없어지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 시즌 2가 바로 코스닥 순환매 장세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닥만 나홀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뷰는 뭐냐면 생각보다 선방했는데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감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주요 특징주들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서 또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오늘 의상도 상당히 붉게 물들게 입고 오셨는데 네, 코스닥이 맞습니다. 정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어찌 보면 말아 올리면서 오늘 코스닥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생각보다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그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유나 아나운서가 오늘 계속해서 빨간색 옷만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제가 옷 앞으로 입으면 빨간색 옷은 그쵸? 자주 입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고 공략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푸른색 옷을 입지 마시자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첫 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선택해 주시죠. 오늘 좀 궁금한 종목은 먼저 이수페타시스가 좀 궁금합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낙폭이 좀 많이 깊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도 브로드컴도 무너지고 기술주가 많이 밀리면서 영향을 그쵸. 좀 받는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다시 말아 올릴 수 있을까요? 이수페타시스 대장이잖아요. 사실 반도체 소재 쪽에 대장 역할하는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인데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시죠. PCB판 쪽이고 대장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신택은 약간 좀 탈락하는 분위기죠.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많이 안 좋아졌죠. 차트적으로 봐도요. 이게 대덕전자고요. 이게 이수페타시스인데 정말 반도체가 거의 반도체 소부장 대장이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자, 오늘 이제 떨어진 요인들이 당연히 이제 AI 거품 우려. 근데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잘 나갔죠. 네. 2달 전부터 계속 신고가 나오면서 정말 밀리면 또 아래 꼬리 말아주고 올라가고 계속 나오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부분인데 계속 근데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특히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은 된다. 이미 좀 많이 선반됐다. 만약에 디램 가격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횡보하거나 밀리면은 순간적으로 급락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 대신 미국장에서 필반이 마이너스 5% 정도 이상 급락이 나오니까 같이 좀 밀렸던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뭔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은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서 내가 매수해서 20만 원, 30만 원까지 본다.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증시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따가 미국도 종목들도 언급해드리겠지만 미국 반도체 지수 보잖아요. 미국 반도체 지수가 좀 안 나오는데 엔비디아 보면 이게 엔비디아 차트거든요. 대장이잖아요. 네. 장대봉 나오면서 단기 추세 완전히 이탈 나오는 모습 나왔죠. 근데 이게 심상치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얼만큼 또 이 메이저들이 빼놓고 네.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투매를 유발해가지고 패닉셀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이제 이 메이저들이 월가 메이저들이 또 밑에서 받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반도체는 지금 당장 올라가기가 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뭐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세가 좀 멈추면
그때 차라리 반도체를 좀 사가지고 뭐 신고가 뭐 랠리를 기대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으나 반등 뭔가 이걸 들고 뭐 20만, 30만까지 들고 가자. 이 전략은 조금 더 빠져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앞서서 이제 주도주가 바이오가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코스닥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에 상한가를 찍기도 했잖아요. 이 종목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 기대감들이라는 것, 뉴스, 기술 수출 모멘텀이라는 거는 다 존재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신규 상장주였죠. ADC. 이와 관련 종목이 있죠. 네, 여기다가 추가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넣고요. 삼성 SP홀딩스 넣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삼성향이 가득 찬 네. 묻은 종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죠. 대부분 특히 바이오 묻은 종목들은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이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시총이 4조가 넘어갔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ADC를 또 갖고 있는 신약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뭐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근데 리가켄 바이오는 시총 상위니까 뭐 좀 더 높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게 따지면 사실은 오름 테라피uti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오름 테라피uti스가 시총이 4조가 안 되죠. 네. 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차라리 에임드 바이오를 뭔가 상따를 하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키 맞추기 시총의 키 맞추기를 좀 보면서 바이오 장세이다 보니까 키 맞추기 장세를 보면서 에임드 바이오를 뭔가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가능하겠으나 이거를 가지고 뭐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오름 테라피uti스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대체 종목으로 좀 따로 드리니까요. 참고를 하시면서 에임드 바이오가 4조 가는데 오름 테라피uti스는 4조 못 갈까요? 네, 그 부분만 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부분 살펴봤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바이오가 주도주면 알테오젠도 이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알테오젠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알테오젠도 볼게요.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개입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출연하고 있는 3시 프로그램에서 1타 강사에서는 의도적으로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이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독일에서의 가처분 뭐 이런 뉴스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또 법률 또 소송. 이미 좀 알려져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알테오젠을 좀 봤을 때는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코스피 이전 200에 들어가면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격을 눌러놓고 네. 아마 자기들이 또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려고 약간 쉽게 얘기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작전 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대놓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당장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좋은 가격에서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되는 거를 환매수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겠죠. 좋은 가격에서 가지고 가면서 코스피 200에 이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자금 유입이 코스닥 150에 1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요. 연말까지는 그냥 여기서 박스권 횡보하다가 이전 상장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나올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네.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미국 증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재점화가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렸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 낙폭이 좀 많이 깊었습니다. 계속 기술주 위주로 AI에 대한 거품론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래서 뭐 바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시죠. 뭐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어차피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 네. 다 빠졌겠으니까 브로드컴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10% 이상 급락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5.2% 정도 급락 마감했죠. 오랜만에 이렇게 좀 강하게 하방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4월 그 해방의 날 이후로 보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통신 장비 반도체 설계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 모뎀 반도체 만드는 회사다. 약간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브로드컴을 봤을 때는 뭐 AI 우려가 뭐 불식한다 뭐 이런저런 하면서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예. 이런 우려감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이제 거리를 좀 많이 둬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보도돼서 일주일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월가의 이제 대표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이 빅테크 CEO들한테 물어보니까 AI 거품인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하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다라고 했고 투자도 이제 좀 활성화될 것 같다. 잠깐 지금 돈이 좀 유동성 자금이 좀 경색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빅테크 CEO들도 그렇게 보직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주변에 또 훌륭한 참모진도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뭔가 패닉 셀링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결국은 시장이 조정 나올 때는 또 이 메이저들 의도하는 대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로 이게 즉각적인 리바운딩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조금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뭔가 브로드컴 물리신 분들은 차라리 그때 뭔가 이제 좀 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게 한 방에 이제 단기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 12월 말 산타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네. 좀 더 하락이 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뭐 브루드컴도 좋고 뭐 다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들 위주로 편입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뭐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 반등시 매도했다가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브로드컴에 대해서 만나봤고요. 네. 반면 테슬라는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빠르게 이 종목도 한번 짚어볼까요? 테슬라는 이제 뭐 스페이스 X로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12월 달에 이제 고점이죠. 여기를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여기서 계속 저항돼서 맞고 밀리고 또 맞고 밀리고 있는데 결국은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스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페이스 X에다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제가 오늘도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로봇만 보고 계시는데 네. 로봇만 보지 말자. 로봇도 쉬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26년 상반기의 테마가 우주항공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뭐 지지부진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을 받으면서 스페이스 X를 초기 투자 못한 사람들이요.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500불, 600불까지도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 브로드컴 그리고 테슬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인사이트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네이버에 여러분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무료 주식 밴드가 나오는데 왜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원전주 빠진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앨런 머스크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AI로 좀 요약해가지고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무료입니다.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아래쪽에 무료 주식 밴드 나오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앨런 머스크가 도대체 무슨 발언했는지 궁금하시면은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인사이트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아까 매니저님께서 빨간 옷 얘기하니까 네. 이 댓글로 666 무당벌레님께서 이제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센스가 대단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도로에서나 주식시장에서나 빨간불에 무작정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정말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